미국 놈들이 얼마나 큰지 한 이 새끼야. 이 6.25 때 내 미국 놈 봐서 아는데 시꺼매가지고 허연 놈들 두겠다가 말같이 크고 시꺼먼 놈들은 그냥 그 허연 놈보다 더 크고 막 이러면서 그런 놈들하고 어떻게 이긴다 그러니 막 그러면서 그래서 엄마 무슨 몸으로 싸우고 총으로 싸우는데 걱정하지 마.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우리 박세현 원장님을 저희가 뵙고 싶어서 양주 병원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따로 채널 영상을 좀 찍고 싶어서 진짜 약속을 했거든요. 안 된다 하는 거 제가 쫄라서 진짜 몇 번 만에 약속 끝에 받아내서 왔습니다. 네, 아니 뭐 안 된다 한 거는 네. 뭐 비싸서가 아니라 굳이 할 얘기도 없고 너무 온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또 이제 워낙에 탈북민들이 많으니까 내가 자꾸 화면을 빼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근데 재밌어가지고 지난번에 영상을 찍기도 했지만 그 세바퀴인가 거기 나왔을 때 MBC. 이제 제가 금방 와서 방송 활동을 안 할 때라 이게 보면서 참 저 사람 재밌다라고 뭐 박세현 원장님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적 성장하던 과정 그리고 군대 나갔다고 하길래 군대 나가서 생활은 어떻게 동그랗게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함경북도 경성군 상원포리 주소 잊혀지지도 않네. 구반에서 197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네. 막내 아들이라면서요? 그렇죠. 사형제 중에 삼형제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삼형제 한의사 이렇게 하니까. 근데 사실 사형제예요. 첫째를 빼고 둘째, 셋째, 내가 넷째인데 넷째까지 이제 한의사하고 첫째만 빼고 거기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쭉 살다가 한국에 23살 때 왔죠. 근데 그 23살까지 오기 전에 성장기를 태어나서부터 쭉 한 번도 배부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그 말이 저는 아직까지도 마음에 그래? 잊혀지지 않거든요. 아들이 많은 집안 안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성장을 했으면 참 이쁨은 많이 받았을 건데 한창 먹던 나이에 그 말이 제일 사실 저는 그날 촬영하고 가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북한에서 배불리 먹어본 적 있어요? 그래도 배는 불렀죠. 근데 뭐 그래요? 간식 같은 거는 많이 못 먹어도 근데 아직까지도 ING 진행형으로 북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배고픈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완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식량 가지고 진짜 통치하잖아요. 우리가 키우는 애완용도 아닌데 그렇지. 한참 자랄 나이에 배부른 경험을 못했다는 게 지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장님이 자라던 어린 시절은 어떤 기억에 남는 거? 우리 이제 사형제 중에 아들 4명,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해서 한 집에 살았어요. 8명이잖아요. 8명. 마음 컸나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다음 우리 사형제니까 8명이 살았는데 밥을 푸면 제일 먼저 이제 할아버지 밥 푸고 할머니 밥 푸고 아버지 밥 푸고 이렇게 푸다 보니까 항상 모자랐어요. 그리고 밥 풀 때 밑에다가 이제 무 시라지, 배추 시래지, 그다음 무 채칼 또 썰어 쳐서 그 밑에 깔고 그럼 밥을 풀수록 이제 점점 보이는 건 시라지만 보이는 거라. 왜냐면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다 섞어서 떠들 수는 없으니까 그 밥도 시라지 깔고 그다음에 무 깔고 그다음에 거기에 배추 시라지 깔고 그리고 깡내쌀 깔고 그다음에 잎살 이제 깐단 말이야. 섞이지 않게. 근데 희한한 게 그렇게 밥을 하는데 막 끓을 거 아니에요. 안 섞여. 안 섞여요? 깡내알이 매달이 섞이긴 하지. 잎밥 먼저 자 할아버지 거 푸고 할머니 거 푸고 아버지 거 푸고 그럼 잎살이 다 없어. 깡내쌀도 이제 다 없으니까. 그다음 나머지 깡내쌀에다가 그 무시래지겠다가 쌀을 밑에다 먼저 놓지 않는 게 누룽지가 달라붙으면 이 밥량이 작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푸다 보니까 항상 시래기 밥 먹었어요. 그래서 똥 싸도 색깔이 항상 남들 화장실 가면 노란 똥이 많던데 내 똥은 항상 막내 아들이니까 좀 밥을 좀 많이 쌀밥 안 주셨어요? 없어요. 내 밥이 제일 마지막에 뜨는데 시래지 제일 많았어. 어린 시절에 그래도 간식으로 뭐 챙겨 먹었던 기억에 남는 건 있나요? 무슨 간식 뭐 드시면서 성장하셨어요? 간식이라는 게 이제 콩딱게, 깡냉이 딱게지. 그러니까 통강냉이나 강냉이 마른 거를 이렇게 철판에 닦아가지고 볶아가지고 간마에다 볶아가지고 먹는 게 그게 간식이죠. 좀 이빨 성성하신가요? 좀 아직도 멀쩡해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말 안 들으면 다 씹어 먹는다 그러잖아요. 큰 말랑말랑한 거 못 먹어봐가지고 이빨이 아주 강해요. 억세요. 그 원장님은 그러면 이렇게 유년기 자라면서 그 동네는 뭐 주로 무엇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먹고 살았나요? 리니까 농사인가요? 농장은 따로 있어요. 리에도 농장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가 있고 그리고 그 호유국이 한 개 여단이 들어왔었으니까
군부대가 있고 아, 경성에 줄 온천이 있죠. 네. 아, 그래서 거기에 거기 있는 부대구나. 쭉 올라가면 김일성 별장이 있잖아요. 아, 간모봉 밑에. 네. 네, 거기였었으니까. 아, 그랬구나. 네. 그럼 기억에 남는 뭐 유년 시절이 어떤 게 있나요? 대조되는 게 아이들이 이제 학교 오잖아요. 그러면 각자 이제 중간에 간식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명태를 가지고 오는 애들 있고, 호요국에 다니는 애들은 사탕 과자 가져오고, 농장에 다니는 애들은 깡내 딱게, 콩 딱게 뭐 이런 거 가져오고 하는데 나는 항상 간식이 없어요. 없어요. 간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건 그 북한에 등산 간다 그러잖아요. 등산. 원족 간다 그러지. 원족이지. 응. 거기 제일 싫었어요. 가져갈 게 없어서. 다른 애들 가게 되면 도시락 뚜껑 열게 되면 다 이 밥, 하얀 밥, 쌀밥에다가 뭐 반찬도 계란도 있고 뭐 계란 지짐도 있고 김밥도 있고 하는데 나는 밥도 이렇게 많이 풀면 안 되잖아요. 노란 깡내밥인데 그것도 살랑살랑 퍼가지고 가방에다 넣고 막 아니면 또 옆구리에 차고 막 다니다 보니까 뚜껑 열었는데 밥이 절반밖에 없어. 안 먹었는데 이게 한쪽으로 눌려가지고 도시락이 이만큼 크다면 이 밥이 없어. 여긴 다 빈칸이고 그다음에 그쪽 끝에 이제 된장이 요만큼 이렇게 한 숟갈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할 때는 그래도 뭐 다른 애들이 야, 그 깡내밥 좀 먹어보자면 나는 먹고 이랬는데 이게 조금 10살 지나니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산 간다 그러면 아프다 그러고 빠졌어요. 싸갈 게 없으니까. 매서하니까, 창피스러우니까. 그리고 뭐 깡내밥이라도 이렇게 꽉 차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 가방에다 넣고 막 도시락을 뭐 이렇게 넣지는 않잖아요. 네. 이렇게 넣잖아요. 네. 없어 여기 이만큼. 그렇죠. 뭐 덜렁덜렁 하니까 찜밥 먹는다 그러잖아요. 한쪽으로 딱 가서.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등산 원족 가고 할 때 제일 싫었고 다른 애들은 막 간식 먹고 그다음 또 가끔 호요국에 있는 애들은 김일성 별장이니까 그 선물 내려오는데 평양에서 내려오잖아요. 평양에서 내려와요. 공국이 다 헬기로 차로 다 비행기 타가지고 평양에서 직수입이니까 직접 공급이니까. 근데 어느 날 이름 얘기해도 되나? 오역이라고 학교 동창인데 귤을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귤. 근데 귤을 교과서에서만 보지 처음 봤어요. 귤을. 그치. 귤을 가지고 왔는데 귤 껍질을 까잖아요. 네. 근데 그게 버리는 건지 몰랐어요. 네. 근데 귤 껍질을 이렇게 야 누가 먹게 하게 되면 주잖아요. 그거 다 주워 먹은 거라. 그리고 귤 까면 이렇게 마늘 쪽 같은 게 하나 나오잖아요. 네, 마늘 쪽 같은 거. 마늘 쪽 같은 거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럼 한 마늘 쪽 하나 가지고도 껍질을 쫙 뺏기면 거기에 알갱이 있죠. 알갱이 같은 거. 그걸 이렇게 볼펜 끝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쳐요. 그럼 여기 손끝에다 이렇게 봤다 이렇게 먹고. 근데 입에다 넣는데 없어. 어디에 갔는데 찾아야 되는데. 그러고 살았지. 왜냐면 이게 지금 그 유치원 다니고 그 어린 유년기가 80년대 정도 됐죠. 그렇죠. 근데 저도 82년 출생인데 90년대쯤 말에 저도 90년대 한 중반쯤에 귤을 처음 봤거든요. 그게 어떻게 먹는지 몰랐어서 까먹는 거라고 엄마가 어디 청진에 나가 출장 갔다고 백봉회사 백봉무역회사라는 데 가서 그 집에서 얻어왔다면서 그때 저도 90년대 중반에 처음 봤으니까 당연히 그걸 먹을 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귤 하나하나를 까먹었다 할 정도로 북한 아이들이 한 쪽에서도 그걸 터트려 가지고 그 쌀알 같은 게 가득한데 거기서 한 알을 거기서 요만한 거 하나 주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 그거 입에 넣는데 찾지 못해가지고 끝내 귤 맛은 못 봤어. 세상에. 그러니까 불쌍해요. 북한 아이들이 참. 그렇죠. 그렇게 쭉 성장하다가 뭐 사고 치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뭐좀 기억에 남는다거나 재미있었던 유년기 추억. 조금 할 때? 예. 그 꽃을 꺾어가지고 그 교장실 앞에 보게 되면 화단이 있죠. 있는데 꽃이 많게 큰데 너무 큰 거예요. 그걸 이렇게 꺾어가지고 어디 가져갔어요? 그냥 너무 크고 이쁘니까. 그래서 그거까지 막 가다가 선생한테 걸려가지고 잡혀 들어가가지고 힙한서 쏘고 밤 11시까지 혼났던 적이 있었고. 꺾을 수는 있는데. 그리고 그 소나무를 이렇게 다 자라지 않게 깎아서 낮게 자라는데 이렇게 넓어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는데 그 소나무 이파리 이런 사이에 솔건부리라 하는 게 마른 거 떨어지지 않게 그거 매달렸더라고. 근데 그걸 그 위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주워가지고 나무 위에다 놓고 거기다 이렇게 성냥불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불이 할 순간에 다 태워 먹어가지고 또 뒤지게 혼났던 적이 있었고. 근데 그거는 호기심에 그렇게 하고 잘 몰라서 그랬던 거라 북한에서는 뭐 그런 교육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쭉 성장하다가 어떻게 돼서 군대를 가게 됐나요? 군대 뭐 일단 북한에서 군대는 남자는 필수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다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근데 군대를 참 학교를 채 마치지 못하고 군대 갔어요. 왜요? 그게 이제 학교 때 패싸움을 할 때 저 온천중학교라고 타 학교 애들하고 패싸움 붙었는데 그게 옥가 대상으로 뽑힌 남자애가
있었구나. 있었는데 그 남자애가 이제 우리가 기들은 그 과도에 맞고 대퇴부 출에 대퇴동맥 잘려가지고 가다 출혈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모자 5명이 이제 잡혔는데 그게 이제 5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그래서 토대가 안 좋은 놈들은 5명 불러놓고 군대 가게 어떻게 하게 결정해라 해서 나는 군대 가겠다고. 그러니까 토대가 되니까 군대 가고 5명 중에 또 2놈은 농장 가고 그 다음 또 한 놈은 나하고 다른 놈이 군대 가고 그 다음 한 놈은 소년교와서 갔거든요. 토대가 안 좋으니까 농장도 안 되고 그리고 걔는 이제 직접적으로 칼 당구내니까 그래서 학교 졸업 못하고 이제 뭐 쫓겨가다시피 해서 군대를 갔었죠. 그럼 군대 가서 근데 사실 잘 개겼을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훈련도 빡시게 했겠지만 잘 견뎠을 것 같거든요. 누구에게 괴롭힘 당할 그런 인상은 아니십니다. 아니 조금 할 때는 그래도 착했어요. 착했어요? 네, 근데 16살 때 군대 나갔지. 네. 보통 17, 18에 군대 나가는데 16살 때 군대 나갔어요. 미성년 때. 네, 16살 때 키 1m 52에 몸무게 48kg에 군대 나갔거든요. 와, 너무 작다. 작았죠. 하긴 다 크기 전에 보냈으니까. 네, 근데 키 1m 50에 군대 나가서 군대 나가가지고 20cm 가까이 커가지고 1m 70 된 거예요. 잘 클 때 이거 잘. 근데 배고파도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주니까. 근데 집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는데 쌀알이 없잖아요. 풀 위주로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집에서 먹는 것보다 군대 나가서 먹는 게 훨씬 새끼를 다 챙겨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쌀알을. 얼마나 가난하다. 근데 훈련은 빡세고 힘들고 해도 그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16살 때 군대 나갈 때 어디 나가는지도 모르는데 청진 도초모소에 갔는데 이만한 빵을 9개 주더라고. 밀가루 빵 있잖아요. 행복했겠다. 네. 근데 9개 주는데 약간 두렵기도 하고 다른 애들은 2개, 3개 받아가지고 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지? 왜 많이 줬어요? 멀리 가니까. 그래서 빵을 받은 개수대로 이렇게 줄을 따로 세우더라고. 네. 빵 2-3개 받은 애들은 이제 요거 가까운 함경도, 쪽으로, 네. 함경도 쪽에 가는 거고, 6개 받은 애들은 저기 저 평안도 쪽에 가는 거고, 9개 받은 애들만 따로 서는데, 9개 받은 애들 이렇게 봤는데, 죄다 범죄자같이 생겼어. 내가 볼 때. 9개 받은 애들은 다 독대도 크고, 내가 그때 한번 제일 작았던 것 같아. 독대도 크고 애들이, 나는 이제 1살 적게 군대 나갔으니까. 어려 보였겠지. 근데 이거 내보다 1-2살 많은 애들이 시험이 이게 막 턱시험도 있고 여기 시험도 나와서 꼬치꼬치대고 막 무섭더라고. 그런 애들이 다 9개씩 받아가지고 있는데 어디를 가냐 했더니 최전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좋았어요? 엄청 좋았지. 야, 그럼 통일할 때 제일 먼저 남선 넘어가겠네 막 이런 생각을 했어. 그때 통일병사라 그러고 막 군대 갔으니까. 근데 이제 빵 받아가지고 집에 가는데 우리 엄마 야, 니 체격이 군대 나가면은 훈련 받다가 죽는다고. 그리고 전쟁 나도 그럼 미군 놈하고 싸움 붙으면은 택도 없다고. 어머니가 훌륭하신데요? 그때 벌써 그 정세 파악이 딱 되셨네요. 미군 놈들이 얼마나 큰지 이 새끼야. 이 6.25 때 내 미군 놈 봐서 아는데 시꺼매가지고 허연 놈들 두겠다가 말같이 크고 시꺼먼 놈들은 그냥 그 허연 놈보다 더 크고 막 이러면서 그런 놈들하고 어떻게 이긴다 그러니 막 그러면서 그래서 엄마 무슨 몸으로 싸우고 총으로 싸우는데 걱정하지 마. 총을 시키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딱 기다려.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이제 군대 막 나갔어요. 노래 부르고 막 난리치고 야 그리고 빵 9개 받아가지고 계속 가다가 또 전전되면 또 서서 하루 기다렸다가 또 빵 먹으라면 먹고. 근데 빵 외에 다른 애들은 이제 떡도 사오고 뭐 밥도 사오고 뭐 사탕 과자도 있고 한데 나는 그냥 빵 외밖에 없었어요. 아유, 빵 그러니까 말고는. 도중 식사라는 걸 집에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니 그냥 빵만 먹고 갔지. 집이 정말 가난했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근데 잘 살 수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고지식해가지고 뇌물을 안 받으니까 그냥 뇌물을 들고 온 사람을 또 오히려 깍부르겠다가 그 사람을 처벌해가지고 깜방겠다 걷어놓으니까 누가겠다 뇌물을 들고 와요. 야, 그러신 아버지가 어떻게 나만의 그렇게 덥서덕 따라오셨는지 저는 또 그게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죽기 직전이니까 이제 뭐 여기서 죽느니 그래도 가다가 죽자 이러고 내까지 숨기고 온 거지. 그래서 오셨군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최전방에 나가서 어떤 부대에 배치받으셨나요? 그거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제 간리에서 기차 갈아타고 평양을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평양을 지나서 하루 반나절 가니까 개성에 내렸어요. 개성이요? 진짜 최전방이네. 개성 딱 내렸는데 그 개성 내려가지고 그 나무가 없는 야산 같은 걸 삑 돌아서 가는데 저 앞에 공화국기라고 그러잖아요. 북한 깃발. 북한 깃발하고 거기에 한 400-500m 떨어져서 보이는 게 한국 깃발이 있는 거예요. 진짜 최전방에 갔구나. 그리고 막 한국에서 이렇게 막 북한 쪽에다 쏘는 그 방송이요? 방송이 막 들리고. 나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길 가는데 삐라 있잖아요. 북한 삐라, 한국 삐라들이 그냥 엉켜가지고 막 뿌려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럼 그거를 난생 처음 처음 본 거지. 접하셨겠네요. 처음 본 거지. 그 호기심이 되게 많아서 좀 집어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못 집게 해요. 아, 눈이 예, 있으니까. 예. 그러다 그 호위하는 군인들이 있다 와가지고 우리 내 군대 나갈 때 182명이 배치받아서 나갔거든요. 182명인데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호위해가지고 쫙 가는데 삐라 보지 말라 그러고 죽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똑바로 걸어가라고 하는데 두 줄 딱 세워서 쫙 걸어가는데 와 그거 보니까 야 진짜 전방이구나. 머리끼 곤두서던가요? 좀 무섭더라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바이킹 타다 이렇게 뚝 떨어질 때 느낌 있잖아요. 싸르르 한 느낌이 막. 아, 그럼 원장님도 그런 무서움증을 느끼세요? 어휴,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저거면 북한에서는 철천지공 쏘라고 하는 거 남자 손이 코앞에 남자 손 깃발이 펄럭펄럭 거리는데 그거 안 무서워요? 야 진짜 실감 나더라고. 야 진짜 전방 왔구나 하고. 근데 그거를 갖다 논두렁 같은 데를 야산을 갖다 평야에 평야. 그걸 쫙 이렇게 걸어서 개성 개풍군 2군단 1대대 탱크대 되었는데 거기서 하룻밤 재우고 그 다음날 또 짐 챙겨라 해가지고 걸어서 또 하루 종일 걸어 올라간 게 항해부도 kum천군 101여단 걸어 올라가는데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바로 한국하고 가깝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한국 물건 봤는데 이 비 오는 날에 이렇게 떨어졌는가 봐. 삐라가 쫙 흩어지지 않고 한 4, 50장씩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톡톡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서요? 근데 그 삐라를 봤는데 이 북한 삐라는 못 봤죠. 못 봤어요. 북한 삐라는 작아요. 요만하고 북한 삐라는 작고 한국 삐라는 A4 용지 절반 접은 정도의 크기예요. 근데 북한 삐라는 그냥 이런 종이야. 네. 그러니까 쭉 찢으면 찢어지고 비 오게 되면 다 이렇게 부풀어져 가지고 흐트러지고 네. 없어지거든요. 근데 한국의 삐라는 이런 종이에다가 비닐 같은 거 앞뒤를 이렇게 꽉 압착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다 그렇게 날아와요. 찢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비 오는 날에도 그냥 선명해요. 그리고 북한 삐라는 칼라 삐라가 아닌데 한국 삐라는 다 칼라더라고. 칼라.